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충격적인 근황 빛 좋은 개살구, 그 이면의 그림자. 나 이제 뭐해 먹고 살지? 화려했던 시절은 뒤로 하고 막상 은퇴 후 덩그러니 남겨진 베이비붐 세대. 그들의 삶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편안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다. 겉보기엔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삶 이면에는 생계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이다. 지금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충격적인 근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례들을 통해 현실을 직시해보자. 1. 퇴직금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진다. 30년 일해서 모은 퇴직금 5년 만에 바닥났어요. 김씨 65세는 대기업 부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금 2억 원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으로 퇴직금은 5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김 씨는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몰랐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2. 국민연금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으로는 겨우 쌀값 정도밖에 안 돼요. 박 씨 68세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가 받는 연금은 월 70만 원 남짓? 혼자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박 씨는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후회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3. 자녀에게 손 벌리기 쉽지 않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손을 벌려요. 이 씨 70세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자녀들도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는 현재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퇴직금, 국민연금, 자녀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해결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한다.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 형성.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정신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복지시설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들의 행복한 노후는 곧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30년 일해 모은 퇴직금 5년 만에 바닥.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충격적인 근황.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30년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겨우 5년 만에 바닥났어요.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탄식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나 불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일까요? 이제부터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장밋빛 환상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 계획 오류. 은퇴 후엔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면서 살 거야.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계획 오류 플래닝 팰러시 인지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경향을 계획 오류라고 부릅니다. 즉,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예상되는 지출 등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향을 현재 편향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노후 준비보다 현재의 소비나 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특히 고도 성장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의 장밋빛 환상은 깨지기 쉽습니다. 2. 저금리 시대의 함정 화폐 착각.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돈을 어디에 굴리란 말이야? 저금리 시대 예적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안전 자산을 선호합니다. 화폐 착각머니 일루전 행동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을 화폐 착각이라고 합니다. 즉,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감소하는데도 단순히 돈이 늘었다는 생각에 만족하는 것이죠.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 사람들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위험 자산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고금리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예적금만으로도 쏠쏠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에 저금리 시대의 투자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다 자산 증식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3. 부모라는 이름의 굴레 가족 부양 부담. 자식들 결혼 자금, 대학 등록금까지. 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교육과 결혼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가족 부양 부담.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 세대에게는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세대 간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내 자식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믿음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은 퇴직 후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4. 고령화 사회의 그늘 노후 파산.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네. 고령화 사회,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노후 파산 퇴직 후 소득이 급감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노후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령층 취업난. 고령층은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체력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 수준도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노숙 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 도서. 노후 파산, 고득성, 샘 앤 파커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파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노후 파산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 50년, 돈 버는 법, 강창희, 미디어일.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창업, 부동산 투자, 재취업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행복한 은퇴를 위한 심리학. 최인철, 21세기 북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심리학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사회적 관계 형성, 자기 개발 등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0년 땀방울의 결실, 5년 만의 증발. 김 씨의 이야기로 살펴보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파산 위험.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 후 받은 2억 원의 퇴직금은 그에게 인생 이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없어질 줄은 몰랐다는 김 씨의 씁쓸한 고백은 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대체 무엇이 김 씨의 노후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 씨의 이야기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노후 파산의 위험성과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계획 오류에 더 막연한 낙관 vs 냉혹한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낭만적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김 씨 역시 자녀 결혼 자금, 의료비 등 예상 밖의 지출에 퇴직금을 쏟아붓다 보니 어느새 노후 자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는 계획 오류 플래닝 팰럿이라는 인지적 편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예상되는 지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과소평가하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으로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죠. 2. 저금리 시대의 함정 안전 자산 vs 자산 증식. 김 씨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은행 예금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에는 예적금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폐 착각머니 일루전이라는 행동 경제학적 개념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감소하는데도 단순히 돈이 늘었다는 생각에 만족하는 것이죠. 3. 부모라는 이름의 굴레 자녀 지원 vs 노후 준비. 김 씨는 자녀 결혼 자금 지원에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4. 고령화 사회의 그늘 노후 파산의 위험. 고령화 사회에서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고 소득 수준도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이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노숙 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노후 계획 수립 막연한 낙관 대신 예상되는 지출과 수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적극적인 자산 관리. 저금리 시대에는 예적금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경제활동.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며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노후 파산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와 경제활동에 나선다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다.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민연금 쌀값도 안 돼. 박 씨의 한숨, 우리 모두의 미래일까? 국민연금으로는 겨우 쌀값 정도밖에 안 돼요. 박 씨의 씁쓸한 한숨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돌아온 건 턱없이 부족한 연금액. 68세의 박 씨는 지금도 공공근로에 참여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노후,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의 시각으로 박 씨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국민연금 왜 빚 좋은 개살구가 되었나?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숭고한 목표 아래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목표와는 거리가 멉니다. 낮은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의 수준입니다. 박 씨처럼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제도 변경 국민연금 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 국민연금만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준비 필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보완해야 합니다. 저축과 투자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수급 연령 조정 고령화 추세에 맞춰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 100세 시대 우리 모두의 과제. 100세 시대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3층 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생 학습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평생 학습해야 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노후 빈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함께 개인 차원의 노후 준비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 몰린 효, 폐지 줍는 70대 노인,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 늦은 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폐지를 줍는 이 70세의 구분 등은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손을 벌려요. 이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은 깊은 한숨과 함께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씨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빈곤과
고독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탐사 보도팀은 이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았습니다. 1. 효라는 이름의 굴레 자식에게 손 벌리기 쉽지 않은 현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효라는 가치가 강조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 비정규직 증가, 치솟는 물가 등으로 젊은 세대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이 씨처럼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는 빈곤과 고독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2. 폐지 줍는 노인들. 노인 빈곤의 상징.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폐지 줍는 노인은 약 15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폐지를 주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작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폐지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3. 노인 빈곤의 악순환. 빈곤 마이너스 질병 마이너스 고독 마이너스 빈곤. 노인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빈곤은 질병, 고독,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다시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빈곤 마이너스 질병. 빈곤한 노인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빈곤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빈곤 마이너스 고독. 빈곤한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가 활동이나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이는 고독감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질병 마이너스 빈곤. 질병은 노인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빈곤을 심화시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습니다. 고독 마이너스 빈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정보 부족이나 심리적인 위축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다시 고독감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4. 노인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들의 건강관리, 여가 활동, 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5. 효의 의미 되새기며 함께 만드는 따뜻한 사회. 효는 단순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은 부모의 자립을 존중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효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빈곤과 고독 속에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씨의 구분 등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이제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